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5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썰렁한데 왠지? 침울하네요. 네. 침울하네요. 주시은 아나운서가 골 때리는 그녀 녹화를 하다가 부상 투혼을 발휘하고 부상이 있습니다. 생겨가지고 지금 병원에 들렀다 오느라고 네. 오늘 녹음 시간이 좀 늦는다고 해서 저희가 한 15분 기다렸는데 일단 진행을 하고 중간에 합류하면 그때 골 때리는 그녀 이야기와 함께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김기동 감독 포항의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끈 김기동 감독 전화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아주 가라앉아 있어요. 이거 네. 낮은 톤들 셋이 있으니까 힘드네요. 일단 숙제를 하듯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왕부터 빨리 해결을 하고 그 사이에 주신 댓글이 없네요 하나도. 걸 기다려. 댓글 하나 있긴 했는데. 네. 대통령 후보 허경영 관련이네요. 저 지난주에 전화 받았어요. 뭐라고요? 전화 와서 뭐 대통령 후보 허경영입니다 해가지고 끊었어요. 예. 원래 그러니까 전화를 그냥 아무데나 막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ARS겠죠. 뭐. ARS. 일단 뭐 지난주 축덕 토토를 잠시 짚고 넘어가면 주시은 아나운서가 4개나 맞췄습니다. 수원 울산 무승부를 맞춰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3명이 의견을 모으면 주시은 아나운서가 다른 걸 찍었었는데 그것들이 다 맞은 것 같아요. 제가 2개를 맞췄고 하성룡, 박진형 1개씩. 부진한 전력. 하성룡 기자가 하는 게 그렇죠 뭐. 그리고 지난주에 워낙 골 자체가 많이 안 터졌던 것 같아요. 3경기가 0대0이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켜도 되는 상황에 있는 팀들이 좀 있어가지고 굳이 세게 나가지 않으면서 좀 의외의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자, 먼저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가 해야 되는구나. 처음 셈이서 앙 하려니까. 그러면 옹으로. 자, 축구 천재 레오다 님이 보내주신 골 에어리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요 SBS 앞 학교를 다니는 6학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축덕숙덕 114회에서 저와 같은 나이의 축구 팬이 질문을 한 것을 듣고 저도 질문을 보냅니다. 이거 어린이 팬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 되게 성의 어린이 팬이 좋아하는 주시은 아나운서가 없네. 근데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사실 초등학생 정말 열심히 대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열심히 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딱 손 들고 질문한 거예요 지금. 네. 축구 경기장에는 페널티 박스가 있고 그 안에도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선이 있습니다. 그 직사각형 모양의 선의 이름은 무엇이며 용도는 무엇인가요? 늘 재밌는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 지역은 그 영국에서는 6야드 박스라고도 하는데 이제 골 에어리어라고 그 공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골 지역이죠. 그래서 골 포스트 안쪽에서 코너 쪽으로 해서 5.5m 6야드 되는 곳에서 골 라인과 직각이 되게 이제 그어놓은 박스입니다. 뭐 흔히들 이제 잘못 알고 있는 표현이 이 구역이 골키퍼 보호 구역이다. 라는 그렇죠. 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골키퍼를 보호해주는 구역은 축구 경기장 안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의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왜 이제 근데 그 지역에서 그러면은 경합이 이루어지면은 왜 주로 공격수의 반칙이 불리냐라고 하면 사실 골 에어리어 안의 상황은 키퍼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골대와 가깝기 때문에 그 안으로 오는 공은 손을 들 수 있는 키퍼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격수가 무리한 경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공격수에게 반칙이 선언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그 지역이 골키퍼에게 특별히 보호가 되는 구역은 아닙니다. 그럼 그 선은 그럼 왜 존재하느냐? 일단은 수비팀의 골킥이나 프리킥은 이 안에서 차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하는 팀이 만약 골킥을 차게 되거나 혹은 그 안에서 수비하는 팀이 파울을 당해서 프리킥을 찰 때에는 꼭 파울을 당한 위치에서 차지 않고 이 골 에어리어 안에서 아무 데서나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보면은 조금이라도 앞에서 차기 위해서 골 라인 위에서 차는 경우들, 그 골 에어리어 라인 위에서 차는 경우들이 있죠. 걸쳐서. 네. 반대로 이제 공격하는 팀이 이 안에서
간접 프리킥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골키퍼가 핸드볼 파울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백패스를 공을 잡는다든가, 이 경우에는 파울이 일어난 위치가 아닌 골 에어리어 가장 가까운 선 위에서 간접 프리킥을 또 차게 돼 있습니다. 그 선에서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찰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간접 프리킥이어도 그 골 에어리어 안에서는 찰 수 없다는 거죠. 약간 골키퍼 보호 의미도 약간 있긴 약간 하네요. 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존재하는 라인이 바로 골 에어리어, 그리고 골 에어리어 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왔던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2015년 6월에 인천이랑 전남이 붙었을 때 그 당시 김병지 골키퍼가 공을 이제 백패스를 잡았다고 판단이 돼서 간접 프리킥이 주어졌고, 그 골 에어리어 위에서 이천순 선수가 그 킥을 차는 약간 좀 그런 그 간접 프리킥의 대표적인 장면이 그때 이제 얼굴 보고 쳐야죠. 네. 결국엔 못 넣었었는데. 네. 오늘은 질문이 3개나 있네요. 자, 톤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이경섭님의 B팀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축덕쑥덕 애청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원FC B팀이 올해 K4 리그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시즌에 다른 K리그 팀들도 B팀을 운영하여 참가할까요? 축덕쑥덕에서 알려주세요. 한 시즌 동안 많은 K리그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K리그 이제 좀 정리하는 결산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네요. 아직 우승팀이 결정이 아직 안 되긴 했는데, 네. 다들 마음속에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뭐 맞습니다. 내년 시즌에는 대전, 대구, 전북이 지금 B팀을 K4 리그에 참가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장점이 많죠. 외국에서는 우리가 제일 이제 가깝게 아는 사례로는 바이에른 뮌헨에 이적했던 정우영 선수가 1군과 2군 B팀을 오가면서 사실 시즌을 보냈었죠. 그래서 2부 리그는 4부에 당시에 있었고, 그러니까 2군 팀은, 그러니까 B팀은 4부 리그에 있었고, 그리고 1군 팀은 당연히 1부 리그에서 우승 경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팀을 오가면서, 근데 사실 1군에서 경기를 뛸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어린 선수들이나 유망주들 같은 경우엔. 그럴 때 정기적으로 경기를 나갈 수 있는 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2군 소속으로서 4부 리그나 또 3부 리그에서 뛰는 경우가 외국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4부 리그에서 우승을 하면 3부 리그까지는 승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만 FA컵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K4 리그는 같은 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예, FA컵에는 K4에서 K3는 승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K4부터 할 수 있는 거군요. K3로 바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내가 잡는다님. 김포FC 우승 기념 티셔츠 문구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김포FC가 극적으로 K3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K리그2 진출 전 마지막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우승 기념 티셔츠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김포FC를 상징하는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챔피언 썬더랜드라고 써 있었는데요. 그냥 챔피언이라고 써 있는 기존 의류를 구입했나 싶었지만 브랜드 로고를 보면 유니폼 스폰서와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김포FC의 우승을 위해 만든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왜 썬더랜드가 들어가고 김포FC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구단 담당자에게 문의가 가능하다면 김포FC의 상징색과 전혀 관계없는 주황색으로 제작한 이유도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화를 시키셨군요. 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이 질문에 사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챔피언이라고 질문에 답이 있다. 네, 챔피언이라고 써 있는 기존 의류를 구입했나 싶었지만 브랜드 로고를 보면 유니폼 스폰서와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라고 하셨는데 이 유니폼 스폰서 이름이 썬더랜드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잉글랜드에 있는 그 축구팀이 아닌 썬더랜드 오브 스코틀랜드라는 사실 골프웨어 브랜드. 본 것 같아요, 저. 네. 썬더랜드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도 좀 너무 썬더랜드죠. 너무 썬더랜드였네. 김포도 썬더랜드 바로 생각나게. 그러니까요. 김포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좀 홍보하시려는 의지가 강하셨나 봐요. 스폰서의 이 권리를 좀 과용하신 것 같기도 하고. 나이키를 이렇게 크게 써놓은 거랑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챔피언 나이키. 챔피언 나이키. 아디다스. 좋은 정보고 아주 이거를 또 캐치하신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한 이유는 원래는 김포 유니폼 색으로 하려고도 했는데
또 선더랜드입니까? 아니 눈에 잘 띄는 거 그냥 아. 그 멀리서 봐도 잘 보이는 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황색이 잘 보이겠다 해서 주황색을 하셨답니다. 심플하네요 이유가. 네. 고정훈 감독 입은 사진 보면 이 셔츠 입은 사진 보면 좀 더 셔츠를 크게 만들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겨울에 이런 일이 밖에서 벌어지면은 조금 파카 밖에다 입고 네, 어쩔 수가 없는. 네. 또 반팔로 만드신 거 보면 좀 제작비를 좀 아끼려는 의도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들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자, 주신 아나운서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일단 질문으로 근데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시에 이제 또 질문 다 했잖아. 아니 그 전화 연결로 전화로? 예, 전화.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전화로. 앞에 뭐 잠깐만 뭐 그래 전화하고 가자 그러면. 네, 설명을 드리자면 뭐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부자 축구 선수는 꽤 있었습니다, 그죠? 그 부자 축구 선수?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네. 네, 축구 선수는 꽤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손흥민 선수도 아버지가 손흥정 씨가 축구 선수 출신이셨고, 뭐 차범근 감독과 차두리, 그리고 또 기영옥 감독과 기성용 선수, 그리고 뭐 지금 현재 현역 선수 중에서는 또 이유용 코치 아들 이태석 군이 데뷔를 했고 신태용 감독 아들 신재원 선수 뭐 그리고 이기영 아들 이호재 선수도 근데 갑자기 데뷔를 부자 축구 했는데 선수 얘기 왜 하는 거죠? 지금 김기동 감독의 아들이 지난 라운드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아 이름이 뭐죠? 김준호 선수인데 아. 근데 역대 없는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투입시킨 거죠. 같은 팀에서. 이거는 K리그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 그래서 김기동 감독 전화 연결을 하는 건가요? 네, 김기동 감독과 김준호 선수 아시아 이어서 챔피언스리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군요. 뭐 그것도 여쭤볼 겸 아시아 겸사겸사 챔피언스리그 때문에 또 김준호 선수가 출전한 거죠.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치른 직후에 열린 경기여서 선수들이 사실 상실감이 컸겠죠.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그 어린 선수들을 과감하게 사실상 로테이션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들인 김준호 선수가 아버지가 지휘봉을 잡고 있는 포항 팀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된 저는 거죠. 그 아들이 아빠 팀에 간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김기동. 여보세요?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찬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축덕숙덕 진행하시는 또 주영민 기자 옆에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진영 작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골대녀에서 열심히 지금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주시은 아나운서가 지금 오고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네요. 예. 다쳤대요. 훈련하다가. 다쳤대요? 저도 네. 다쳤는데. 감독님 다치셨다고요? 사우디 갔다 와서 인천전 하기 전날에 선수랑 같이 볼 차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지금도 아파요. 그러시구나. 철인이. 네, 철인이 그렇게 또 한번 또 허리를 삐끗하셨군요. 말씀드리는 순간 주시은 아나운서가 지금 치료를 받고 지금 막 쩔뚝거리면서 오고 있습니다. 슬리퍼 신고 쩔뚝거리고 있네. 한쪽 발은 맨발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주시은 아나운서 빨리 인사부터 좀 해주세요. 김기동 감독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네,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 보입니다. 네. 감독님 아무래도 지난주 경기는 또 여러모로 의미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김준호 선수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 아들의 데뷔전을 바라보는 다른 아버지하고는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들 소속팀의 감독이시니까요. 그래서 언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사실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웠고 근데 그날 선택을 하면서 제 감독 데뷔전보다 더 긴장됐던 것 같아요. 내가 좀 경기를 하면서 좀 실수를 하면 어떡할까 보는 이목도 있는데 좀 내가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아들보다. 언제 처음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사우디 출발을 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황기석 코치한테 어린 선수들이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될 거라 그래서 연습 경기도 한 3경기를 계속 잡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인천전에 많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경기 전에는 어떤 주문을 하셨나요? 글쎄 뭐 첫 경기다 보니까 잘하려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거부터 하고 팀에서 원하는 걸 해라.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가면 과감하게 슈팅도 하고 좀 더 볼을 가지고 네가 좋은 패스보다는 쉬운 패스, 나눠주는 패스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면 아마 자신감이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평가를 하신다면요, 아드님의 경기를?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20살짜리가 첫 경기에 나가서 사실 뭐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래도 잘 해줘서 한 80점 이상은 주고 싶어요. 교체 사인을 내셨잖아요, 감독님 직접. 네네. 들어오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때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안도감. 잘 맞췄다. 그래도. 예, 그래도 80점 받았다. 네, 기대 이상 해줬다. 잘했다. 수능장에 그 내보내는 안도감. 아버지처럼. 전반 25분에 아주 좋은 기회 헤딩이 이제 그 골키퍼한테 맡겼고 그 바로 이어서 또 머리가 좀 닿지 않는 장면도 있었는데 감독님 원래 리액션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그 벤치에서는 어떤 심정이셨어요? 헤딩을 했을 때 아니 머리를 왜 이마에 대야지 왜 위쪽에 대니까 볼이 저렇게 약하지 끝까지 왜 안 보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빠가 뭘 한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말씀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니까. 학부모님들이 학교 때 학창 시절 때 많이 이제 부모님들이 경기를 보러 다니잖아요. 네. 전문적으로 축구를 안 하셨던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진짜로. 아빠가 뭘 한다고 그러냐?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혼나겠죠. 그래도 이제 순간 감독님으로 생각 안 하고 아빠의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얘기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저한테 말수가 너무 없어요, 애가. 실제로 두 분이서 대화가 많은 편은 아닌 건가요? 부자관계에서? 거의 못합니다. 예. 왜냐면 저도 사실은 조금은 한 팀에 있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운동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괜히 이제 좀 다른 선수들의 그런 괜히 또 아들만 챙기나라는 그런 시선을 느낄까봐 거의 뭐 전체적으로는 얘기를 해주지만 개별적으로 얘기 준 적이 없어요. 어떤 선수로 성장을 했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또 감독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래서 일단 지금 잘 커주고 있어요. 성품이나 인격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잘 자라주고 성장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경기장에서 어떤 화려함보다는 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해주면서 팀에 희생하는 그런 선수로 계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버지하고는 체격이 좀 다르잖아요. 좋잖아요, 일단. 네, 저보다는 좀 키가 많이 크죠. 고등학생 때 그렇게 키가 많이 컸다고 김준호 선수가. 고등학교 때 33cm가 큰 것 같아요. 김 감독님이 일단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하드웨어가 다른 일단 평균보다는 좀 낮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셨잖아요. 저도 원래는 좀 클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시골에서 조금 일을 좀 많이 해서 지게를 좀 많이 줘서 좀 안 컸던 것 같은데. 가방이 무거워. 근데 이제 걔가 고등학교 때 키를 많이 크면서 몸에 힘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직은. 올해 이제 1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고 프로에 와서 체력 운동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도 좀 더 많이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올 시즌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았지만 사실 올 시즌 감독님에게는 뭐 정말 제일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좀 지나서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한 해를 정리하시면? 정말 뭐 감독 생활한 지 이제 3년째인데 뭐 1년째도 힘들었지만 올해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27경기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50경기를 하면서 선수 스쿼드가 더 얇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또 순간순간에 변수들이 많았었거든요. 선수 이적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골키퍼 포지션도 부상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변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더 감독으로서 제가 단단해지고 좋은 경험이 됐고 도전이 됐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올 시즌 진짜 힘드셨는데 그때 가장 힘이 됐던 건 어떤 거였을까요? 그래도 우리 베테랑들 나이 먹은 선수들
뭐 범석이, 진호, 광훈이, 상엽이, 뭐 부주장 상우, 뭐 연어들 이런 네. 그 고창급 베테랑 선수들이 정말 제 마음을 많이 헤아려주고 제가 정말 힘들 때 어린 선수들 잘 붙잡아주면서 팀의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갔을 때 야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뭐 아직 한 경기 남았지만 내년 시즌은 또 그러면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우리 김준호 일단, 선수를 중심으로 구상하시고 계신 건가요? 제 편. 일단 그 인천 경기에 용환이하고 상민이가 상무에서 제대를 해서 첫 경기를 뛰었는데 사실 2020 작년에 한 3경기 뛰고 군대 갔을 때 날개를 잃었다는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정말 다시 내년에는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외국인 선수들만 조금만 더 활약을 해주고 그런다 그러면 좋은 위치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즌엔 선수 보강이 좀 되겠죠 아무래도? 일단 뭐 상무에서 들어온 2명, 용준이까지 3명이 보강이 된 거고요. 일단 외국인 선수 포드는 이제 우리가 좀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지금 선수들을 뽑으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즌도 그러니까 올 시즌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보는 눈이 높아졌잖아요.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포항 팬들이 예전부터 이제 포항에 대한 그런 축구에 대해서 눈들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그런 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감독을 하면서 항상 어떤 성적도 중요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팀으로서 팀을 이끌어야 되고 매력적인 축구를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감독이 하는 한 좋은 축구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하고요. 또 하실 말씀? 그러니까 뭐 심적 부담은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포항 팬들의 반응을 보면은 감독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김준호 선수가 데뷔할 때도 뭐 그 김기동 감독님의 손주가 와도 이건 인정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감독님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분명 이런 심적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또 그 안에서도 뭐 또 잘하시겠지만 내년 다음 시즌을 더 재밌는 축구로 만들기를 저는 이제 또 K리그 팬으로서 또 기대하게 됩니다. 서울 팬입니다, 참고로. 서울 팬이에요. 서울한테 세게 하지 마세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독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그게 생각나요. 그 19년도 때 김기동 감독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5경기 뭐 연속 무패였나요? 네. 그때 기록 이끌었을 때 저는 제일 처음에 워낙 그러니까 물론 포항에서 오랜 코치 기간을 보냈지만 당장 감독으로 왔을 때도 팀을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느꼈어요. 근데 오히려 바로 막 팀을 자기 색깔을 입히면서 오히려 명장 반열에까지도 넘나드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많이 느꼈는데 하성룡 기자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제일 좋아하기도 맞아요. 하고 저도 상당히 좋아하고 축구를 참 이게 꾸준히 자기 축구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승패를 떠나서 저는 이제 예전 선수 시절 때 기억이 많이 나는데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드웨어가 작죠. 네. 키가 작은 편이죠. 굉장히 작은 편인데 그러면서도 항상 그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이승우 선수도 보면 힘에서 밀리지 않느냐 막 이런 질문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꺼려하거든요, 보통. 근데 김 감독님은 선수 시절에도 나는 작은 거 인정하고 그만큼 나는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그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걸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맞아요. 예, 아까도 지금 김준호 선수가 182cm. 네.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로 딱 아주 좋은 키죠. 좋은 키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그런 고민을 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는 그런 그 자기 핸디캡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강점으로 승화시킨 맞아요. 강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발판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를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아버지 김기동이 있다는 거는 김기동 감독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어서 김준호 선수를 짧게 한번 또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두 분이 같이 있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금 그 김기동 감독님과 통화했는데요. 저희 일단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희 네. 축덕숙덕 진행하고 있는 저 주시은 아나운서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네,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지금 잠자다 받은 것 같아요. 왠지 목소리가. 네? 잠자다 받은 거 아니에요? 쉬다가? 아, 아니에요. 이종찬 기자가 좀 이렇게 남 귀찮게를 잘해요. 안 통하네요. 네.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 봐요. 네. 너무 다른데. 어떻게 그 K리그 데뷔전을 잘 마친 한 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일단 주변에서 많은 축하가 왔고요. 네, 저는 일단은 믿기지가 않고 네, 잘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김기동 감독과 또 그 아버지로서 김기동과 감독으로서의 김기동 감독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일단 감독으로서의 김기동은 매우 냉정하시고 가족으로서의 아빠는 되게 다정한 아빠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화를 많이 안 하신다고 네. 그런 거예요. 네. 아, 이게 무뚝뚝하다면서요? 같은 팀에 있으면서 대화를 좀 많이 못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더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입단하기 전에도 그러셨나요? 포항에 입단하기 전에. 아니요, 포항 입장하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아버님께서는 그래도 그 데뷔전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잘했다고 하시던데 실제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볼을 많이 못 만져가지고, 네, 저는 뭐 별로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서 많이 잘했다고 나름 성공적인 데뷔전이었다고 해주셔서, 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인가 싶은데 그래도 주변에선 그러니까 잘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기회가 한 2번 정도 있었잖아요. 머리를 갖다 댈 수 있었던. 네. 그래서 네. 놓쳤을 때 벤치를 좀 보게 되던가요? 아버지가 어떤 표정인가? 아빠 눈치. 그 화면에 제가 잡혔는데 제가 멍 때리고 있는 장면이 잡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벤치는 못 봤고요. 좀 많이 아쉽고 골 넣으면 아빠한테 달려가려고 했는데 와, 좀 눈물 났겠네요.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어떻게 뭐 이번 주 경기는 준비하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은 이제 다시 주전들 쓰실 거니까 이제 좀 쉬라고 하시던가요? 연어들이. 일단은 구체적으로 얘기 나온 건 없는데 어떻게 했냐고만 일단은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제가 아직은 뭐 대답을 막 확실하게는 안 했는데 아마 뛰고 싶은 마음은 커요. 스텔라드에서. 그렇죠. 아마 네. 첫 뛰고 홈 싶다. 경기장 데뷔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네. 앞으로 좀 어떤 선수가 되고 싶습니까? 아빠 같은 선수도 되고 싶지만 김기동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김준호 선수로 불리는 게 저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서 모든 2세들의 맞아요.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저는 김기동 아들보다는 김준호 선수로 불리는 게 앞으로의 그런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김기동 감독님보다 내가 선수로서 이건 더 이게 낫다? 낫다. 그런 거 있을까요? 키랑 피지컬적인 그런 게 아무래도 더 낫지 공중볼은 않나 확실히 내가 네, 낫다. 낫다. 네. 아까 이마로 안 맞췄다고 뭐라 하시던데. 이마요? 예, 헤딩을 이마로 해야지 어디 그 머리로 하니까 안 됐다고. 네. 이마로 하기 쉽지 않아. 제 잘못이죠 뭐. 네. 아무튼 시즌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더 성장하는 선수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찬 기자가 저한테는 이렇게 뭐 김준호 선수까지 인터뷰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좋네요. 아버지와 아들 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만간 그 세리머니도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네, 같아요. 아들 아빠에게 달려가는 아빠한테 세레머니. 안겨가는
거의 뭐 그런 적 있었을까요 해외 지금까지? 토픽에도 기억이 왜냐면 없는. 같은 팀에서 뛴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외국도- 지단이 자기 아들을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게 한 적은 있긴 한데 골 넣었죠 예. 그때 골 넣었는데 해외 토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해외 아버지한테 토픽이 달려가면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K리그의 볼거리가 확실하게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슈 포커스로 넘어가기 전에 골대녀 한번 우리 또 리뷰해보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시은 아나운서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네. 필수 코너죠. 어디 다쳤어요? 아 지금 그 뭐 스폰가요, 비밀이에요? 이것도? 그건 아닌데 이제 발톱이 발톱 빠지고 막 발톱이 그러더라. 이제 빠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밟힌 것 같아요. 경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아. 원래 좀 죽었는데 발톱이 죽었을 땐 안 아팠는데 패티큐어 못 하겠는데. 원래 패티큐어는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발톱이 죽었을 땐 괜찮았어요. 죽었네 이러고 말았는데 그 이제 경기를 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해가지고 어제 뭐 엑스레이도 찍고 했는데 다행히 뭐 뼈에는 문제는 없고 빠질지 안 빠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엄지발가락인 것 같아요. 네 왼쪽 엄지발가락. 네. 이제 밴들라고 같은데. 네, 그래 이제 오른쪽 발이 계속 안 좋았어가지고 이제 아, 같이 치료를 받는데 약간 지금 그러면은 출전에 총체적 난국이랄까? 출전은 할 수 있나요? 일단 당분간은 경기가 좀 뒤로 밀려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빠른 회복과 어떻게 그 영하 250도 되는데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거기요. 네. 발가락 그 발만 하는 또 그 크라이오 테라피가 있더라고요. 비싸던데 실비가 된다고 해서 하고 왔습니다. 실용적이네요. 네, 비급여 항목이지만 네. 그렇죠. 회사 일하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산재 처리 되나요?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 일하다 그런 건데. 최종 의견에 한번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아, 네. 개인 취미 생활도 아니고. 네, 지금, 일단 제 카드로 하고 왔습니다. 생애에 없던 축구를 하게 됐는데. 지난주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방송에 이제 저희 팀이 나와요. 다시 이제 2주 만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발 부상 당하는 게 나오죠? 아니요, 발 부상은 이제 한참 뒤에 나오고 이제 그 경기 오늘 나올 방송은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응원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를 하는 거죠? 네, 연습 경기 하는 게 나와요 오늘. 네. 와 지난주에 사월이 정말 진짜 잘하시죠. 사월이의 클래스가 달라요. 오늘도. 그 이정찬 기자가 그때 얘기했었죠. 골키퍼와 1대1로 마주했을 때는 얼굴을 향해 차라. 네. 사월이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아니 이게 골대 앞에서 슈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느린 화면으로 정말 보면 왜 얼굴을 차야 되는지가 나와요. 얼굴을 피해요 골키퍼가.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하기도 본능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어요. 살짝 돌리면 야 정말 오른발 왼발 사울이는 언제 잘 차다. 시즌 1 때도 봤었는데 그걸 보면 주바페가 이게 승부욕이 생겨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 이상으로 뛰다 보니까 이렇게 부상이 다치는 나지 거죠. 않았나. 네. 그죠? 승부욕 과다로. 지금 어제- 빨간 볼펜으로 사월이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데. 아니에요. 어제 몸을 너무 불살라가지고. 한자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불살랐어요 제가. 어. 네. 그 경기는 아마 이 경기는 꽤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발가락이 좀 죽었던 게 살아나고 새로 나고. 이거 축구화를 신어야 되는데 힐도 신어야 되고 막막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뭐 양말을 신고 운동화 신고 다니셔야 되겠죠. 네. 힐은 뭐 신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발톱 빠져봤죠. 이제 많이 빠져봤어요. 네. 아픈가요? 저는 근데 처음에 딱 다쳤을 때만 아프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그냥 발톱이 떠요. 제가 떠서 그냥 딱 하면 그냥 뜯어져요 그냥. 그 밑에 또 새 발톱이 나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은 여기 경우들을 보면은 많아요. 이게 하얀 거 있죠. 이게 그 정도 이게 발톱이에요. 손톱이고 요게 나와요 이렇게. 그 손톱 보면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이 자라나서 그리고 위에는 이게 나오면서 떠요 이렇게 떠서 쭉 하면은 그때 약간 재밌어요. 저는 시뮬레이션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쾌감도 좀 아주 있어요. 재밌어요. 마치 딱지 떼는 것처럼. 전혀 안 아파요, 병원에서는 뗄 저보고 때는. 되게 치료하기 힘든 스타일이라고 축구화도 그래요? 신으면 안 되는데 구두도 신어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방송 발목 때문에 구두를 또 안 신을 수가 없네. 발목 치료랑 이게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제가 계속 그러면은 그러네요, 진짜. 운동은 언제 주말 앵커 할 때 풀샷 잡히는 경우가 풀샷을 있으니까. 많이 또 우리가 스튜디오를 바꿔서 바꿔가지고 스튜디오를 넓게 보여주기 위해서 풀샷을 잡을 수밖에 없는 하필 상황인데. 이번 주 약간 첫방이어가지고 평상적으로 신발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안 돼요, 스튜디오 안 돼요. 바꾼 김에. 안 됩니다. 어쨌든 뭐 다 낫겠죠.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빨간 펜으로 무언가를 쓰고 계시는. 골대녀 퍼스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면 뭐 지난주 이슈는 뭐니 해도 K리그의 우승 이제 경쟁? 우승 경쟁이 안개가 너무 빨리 거쳤다. 뭐 그죠? 지난 라운드에서 희망을 보나 했더니 주합회가 맞췄잖아요. 전 맞췄잖아요. 수업을 무승부. 무승부를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요. 4경기나 맞췄지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전북은 잘했는데 울산이 운이 좀 안 따랐다는 부분이 그쵸. 따랐죠. PK도 꼬이고 못 꼬인 경기. 옵사이드로 취소되고. 골대 맞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우승만 빼놓고는 다 결정이 됐죠. 진짜 강등도. 챔스는 결정 안 됐죠. 아직. 네. 챔스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마지막까지 일단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제주가 전북을 잡고 제주도 지금 일단 동기부여는 돼 있어요. 일단은 챔피언스리그를 가기 위해서는 4위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대구가 만약에 FA컵 우승을 바라면서 4위를 하면 일단 또 대구가 1차전 이겼으니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북과 제주는 올 시즌 3번 만나서 3번 모두 무승부를 했고 쉽지 않아. 울산은 대구를 만나서 1승 2패로 열세인데 다 그 원정 경기에 가서 졌고 안방에서는 이겼단 말이죠. 근데 지금 남은 경기가 대구를 안방으로 불러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적인 뒤집기가 가능할 것인가? 이번에도 트로피 2개 만든다면서요. 일단은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진품이 어디 갈지 좀 보이네요. 그렇죠. 저번이랑 반대겠죠. 진품이 이제. 사실상 경우의 수가 확실히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전북이 치고 울산이 이기는 그 경우의 수는 확 수가- 줄었죠. 네. 그러고 보니까 제주가 그냥 그 대구가 비기기만 해도 제주가 이기면은 3위가 될 수가 있군요. 지금 점수 차가. 네. 대구가 우승을 할 경우 대구가 비기면 제주가 이기기만 하면 일단은 3위가 될. 3위는 되네요. 그 챔피언스리그 4위는 일단 확정이고. 네, 챔피언스리그가 충분히 가능하네요. 대구가 뭐 FA컵 우승을 해도 되고 네. 우승을 못 하더라도 일단 가능한 경우의 수는 충분히 나오는 상황. 좋겠네요. 네. 오늘 토토 재밌겠네요.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연구를 좀 해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한 시즌을 보면은 좀 확실히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결정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축구의 한 부분이 아니고 거의 모든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넣어줘야 할 선수가 또 넣어줘야 할 기회에 넣어줘야 경기를 이길 수 있다. 네, 넣어줘야 할 때 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거 연습하다 발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포지션을 바꿨어요? 네? 포지션? 아니요. 공격수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 약간 짬순으로 하는 거.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연습을 골고루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뭐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또 혹은 팀의 그 스피릿, 그러니까 승리 스피릿 같은 부분에서도 홍명보 감독님이 오시면서 울산에 좀 바뀌는 것 같았어요. 뭐 예전에 이제 김동훈 감독님이 울산에 계실 때는 왜 이렇게 뭐 물러서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특히 또 그 푸른파도 다큐멘터리 보면서 홍명보 감독님이 늘 이렇게 뭐 그런 또 장면이 잡히니까 선수들의 사기를 올리고 너네들이 잘하는 것, 뭐 또 못하는 것도 얘기해주면서 반면에 그런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항상 이런 에너지 정신, 전에 뭐 국가대표팀에도 있었을 때 그런 원팀적인 모습을 잘 보여줘서 이 팀이 울산이 뭐 진짜 이제는 이길 때 이겨주는 팀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막상 또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순위가 이렇게 돼 있는 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잘 했어요, 사실. 네. 그 뭐 잘했죠. 감독으로 서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선수들의 아무튼 제일 골을 많이 넣었던 주니오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끝까지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4강 그리고 그다음에 또 FA컵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근데 결정적인 거는 뭐 방금 전에 통화했던 우리 포항과 만났을 때 그 챔피언스리그 패배 이후로 조금은 팀이 그때부터 내리막을 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조금 팀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 됐죠. 지난주 뭐니 해도 또 가장 관심이 갔던 경기가 서울과 광원의 경기였죠. 무승부. 최용수 매치라고 했던.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0대0 경기가
인천 포항 경기도 0대0이었고 세 경기가 0대0. 네, 성남 강원 경기도 0대0이었는데 솔직히 성남 강원 경기는 조금 아쉽긴 했어요. 서울 강원 예. 서울 강원 경기는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입장에서도 아쉽지 않았을까요? 네, 서울 입장에서도 아쉬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강원 입장에서는 잘했어요 경기는. 서울을 잡았다면 잡을 수도 있었죠. 네, 잡았다면 마지막 경기까지 그래도 한 번 더 그 이제 강등권 탈출의 노력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 그렇게 내려서서 하지는 않아도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최용수 감독이 생각했던 대로 경기는 흘러가긴 네, 했어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일단 전반은 점수 안 주고 버티는 게 목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참 운 좋게 실점 넘어간 것도 많았잖아요. 네, 위기를. 유광현 골키퍼의 선방도 있었고. 네, 선방도 있었고 서울이 결정력이 좀 안 따라준 그러게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 한 중반부터 서서히 올라오기 했는데 거기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거죠. 최용수 감독님이 아예 그 부임하고 특히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번 경기에서 물론 내려서면서 그런 결과로서 뭐 승강 피오를 생각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선수단 구성이나 조직력 그리고 선수단 기강적인 부분에서 많이 느꼈던 게 저는 이제 직관을 갔었는데 그 마티아 선수였죠. 마티아 선수를 중간에 넣다 뺐죠. 네, 출전 후반에 돼서 경기에 투입을 시켰다가 후반 막판쯤 돼서 빼더라고요. 마치 전에 아닉수 감독님이 부임해서 팔로세피치를 넣었다가 다시 빼는 그런 장면이 좀 디졸브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마티아 선수가 딱 걸어 나오는데 정말 최용수 감독님이 눈길 한 번을 안 줄더라고요. 보면서 나중에 교체 아웃의 이유를 마티아가 좀 이 수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뭔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기는 것보다도 조금 더 이 팀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과 기강을 잡는 데 썼던 라운드지 않았나. 선수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죠. 사실 그쵸. 그 교체 투입돼서 교체 아웃되는 경우는 뭐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감독으로서는 강한 메시지죠. 뭐 눈길을 줄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은 사실. 또 이제 똑바로 해라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뭐 그리고 팀 전체에 주는 메시지이기도 물론 하죠. 그 아나콘다는 교체할 선수가 없어서 눈길을 줄 수밖에 없지만 똑바로 해주세요. 이렇게 잘해주세요. 겸손하게. 잘해주세요, 네. 근데 그 최용수 감독이 그 전에도 지난번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아나콘다는 모두가 간절하기 때문에 이게 뭐 수비를 못하면 그게 수비할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이 안 따라가서 못하는 거라서. 몸이 안 따라가서 못하는 정신력으로 뭐 다 했죠. 저희 정신력 하나는 프로 선수 그럼 4경기나 못잖아요. 맞추는데. 네, 4경기나 맞추는데. 에이. 근데 또 강원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가게 돼서 재밌는 또 그림도 맞춰진 것 같아요. 저는 마사 선수한테 좀 집중이 되는데 마사 선수가 강원에 있다가 대전으로 올 여름에 이적을 했고 그렇죠. 예. 그걸로 인해서 사실 마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전이 마지막에 힘을 얻으면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할 수 있었단 말이죠. 마사를 마사도 패배자로 만든 팀이죠. 네. 또 대전에 갔기 때문에 마사를 어떻게 보면 일약 스타로 또 만들 수도 있었던 계기가 됐던 거예요. 대전이 좋잖아요. 그 막판에 굉장히 그렇죠. 좋았기 때문에 강원 최용수 감독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염두를 안 해줄 수는 없겠지만 서울은 무조건 잡으려고 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그게 안 된 거고 승강 플레이오프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감독들도 재밌죠. 최용수, 이민성 하면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는 그 후지산이 무너지는 경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가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가 최용수 선수가 서정원 선수한테 헤딩 어시스트를 하면서 동점이 됐고 그리고 그 이민성의 후지산 대폭발 슛이 나오면서 이제 무너뜨렸던 그 경기의 주역들이기 때문에 또 감독으로서는 또 어떤 뭐 승부를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대전 입장에서도 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고 했죠. 일부에 가기 위해서 이제야 이제 기회를 딱 잡는 순간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고 강원 입장에서도 뭐 최용수 감독이 이제 부임했는데 시작을 2부리에서 하기는 좀 그렇죠. 어렵죠. 그것까지 염두에 뒀다고 봅니까? 2부 시작도 뭐 강등 그냥 다이렉트 강등만은 피하자 이거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또 최용수 감독님은 서울에서 이 플레이오프에서 한번 구원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때 좋은 거를 한번 더 상기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최용수 감독의 부임 기자회견을 보면 저는 2부 리그에서 시작하는 것도 염두에 뒀다고 봐요. 예.
2부 리그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이 팀과 같이 가면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맡았지. 맞지. 이거를 1부 리그 잔류 안 하면 난 그만둔다라는 생각으로는 맡을 수 없죠. 이 상황에서. 그렇죠. 2경기 남기고. 하여튼 최용수 감독이 뭐 원하는 축구를 일단 그 한동안 못 보여줬는데 네. 이제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새롭게 봤던 것 같고요. 또 SBS 해설위원이시기도 하니까 네. 정감 있게 봤습니다. 우리 광주래요. 제가 광주 FC는 다이렉트. 사과문을 발표하고 승격 2년 만에인가요? 그 그렇죠, 2년 만에 2019년에 네, 박진석 그죠? 2년 만에 감독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안타깝게 그 박진석 감독도 오자마자 그 서울 감독 맡자마자 그만두고 박진석 감독이 1부 리그로 승격을 시켰던 광주도 2부 리그로 내려가는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광주는 나름 그래도 광주 시민들한테는 이제 축구 광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야구가 더 흥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광주 시민 축구 팬들한테는 광주 축구 팬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팀이었는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난 몇 시즌을 보면은 이렇게 강등권이 치열했던 적이 없었죠. 맞아요. 그렇죠. 인천 하나 뭐 보통 뭐 경제인 해서 한 3팀 정도가 경제인, 이제 뭐 이런 그 상황이었지. 이렇게 6팀이 다 촘촘하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1부 리그의 이제 수원 정도도 사실은 다 비슷한 언저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상하이로 갈리면서 이제 네. 확보한 안전해진 거지. 극과 극이 된 거지. 뭐 인천 포항도 절대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광주도 시즌을 치르면서 사실 괜찮았다라고 저는 봐요.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고 그냥 저 팀은 강등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준 경기는 사실 몇 경기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승강제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처절한 부분이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잘했고 한 시즌을 참 멋지게 승부를 했는데 살아남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결과로도 나타나는 게 지금 37경기 치러는 상황에서 광주가 승점이 36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최종전까지 광주가 승리하게 되면은 2013년에 수원 FC 몇 년에 잠깐만 언제 말하는 거의 거예요? 강등팀 중에서는 최고 네. 승점? 네, 뭐 그럴 수 거의 있죠. 유의하게 경기당 승점 1점이 되는 상당히 높은 맞아요. 승점을 얻고도 강등이 되는 팀이 되고 지금 보면 광주를 제외하면 다 승점이 40점대잖아요. 지금 상위 스플릿에 5위인 수원 FC가 48점이니까 뭐 굉장히 중하위권 팀들이 치열했던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저는 그래서 특히 또 좀 이번 시즌이 기억 남는 거는 이렇게 감독님이 많은 그대로 간 한 시즌을 온건히 치른 시즌이 있었나 싶어요. 원래 한 여름쯤 되면은 뭐 K리그 감독 잔혹사 하면서 하위권에 있는 팀 몇 분들이 이제 경질되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은 서울 정도만 그나마 빠른 대처를 취했지 지금의 강원도 되게 늦었다는 감독 교체 말이 있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다이렉트 승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호용 감독 체제로 쭉 갔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대로도 갔을 때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거라는 뭐 프런트와 구단의 생각이 있을 거고 그런 게 반영된 올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네. 마지막 토토 하시죠. 와 마지막 토토. 벌써 마지막 토토네요. 또. 네. 자, 광주 대 인천. 그거는 뭐 인천, 광주. 광주. 광주가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또 좀 잘 최고 승점이라도 어떻게 남기고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도 광주를 택하겠습니다. 강원 성남. 강원. 의지에 불타 있을 것 같아요, 최 감독이. 아무래도 뭐 강원이 이기면 더 재밌을 것 같지만 전 무승부 보겠습니다. 오, 포항 대 서울. 포항. 오늘 통화도 했는데. 서울 간만에. 포항. 오케이. 자, 수원 FC 대 수원 삼성입니다. 수원 삼성. 저는 수원 FC. 수원 FC. 무승부.
가능성. 자, 갑니다. 전북 대 제주. 자, 요거를 위한 것들인데, 자, 요것들을 위한 것들인데.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네. 딴 거 다 틀려도 돼요. 네. 저는 전북. 제주. 사실 이를 연승하면 나 재미가 갈고 없어요. 나오지 않을까요? 우승을 승리로 전북. 장식하겠다. 저는 리그의 재미를 위해서는 제주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울산 대 대구. 울산. 울산. 그치, 울산이 이기려고 하겠죠? 네. 지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면 이제 딱 보면 전북의 우승이 확정됐네요. 우리 예측을 보면. 저만 사실상 뭐 지고 이기는 걸로 보긴 했는데, 근데 뭐 저도 전북이 충분히, 그러니까 전북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충분히 우승할 자격이 있는 두 팀이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전북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로 잘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이 시작이 되고 네. FA컵 결승 2차전 이렇게 해서 축구의 시즌은 12월 들어서 서서히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골대녀의 시즌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주바페의 부상 빨리 완쾌되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0도에 들어간다고요? 발가락만? 네? 영화 150도. 내고 아니, 뭐 쐬던데요? 이렇게 쐬줘요. 이렇게 바람, 네, 이렇게 쐬주더라고요. 발가락한테. 네. 발목이랑 발가락한테 시원하던데요. 고생한 발가락 호황도 좀 시켜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